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안녕치가 못했어요. 지금 목소리가 엄청 다운됐잖아요. 가뜩이나 제가 좀 중저음이거든요. 근데 더 다운이 됐습니다. 목감기가 걸렸어요. 봄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한 주일 동안 송도 부동산 시황이 어땠는지 또 시세가 어땠는지 오늘은 조금 간략하게 전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송도 아파트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풍림아이원 1, 2단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풍림아이원, 이 풍림아파트는 송도 지역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크게 단지 자리 잡은 그런 아파트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2005년도 7월 달에 준공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송도라는 곳이 개발 계획이 만들어져서 시작한 것이 2003년부터 2030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어요. 지부로서는 거의 가장 먼저 들어온 단지가 아니냐. 이 아파트가 1단지 같은 경우는 총 1024세대 중에서 724세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본 단지가 되겠고요. 또 2단지에도 958세대가 있는데 여기는 뭐 전부 다 전용 8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금매가 나왔을 때 12월에서 1월 달 그때 소화가 될 때 5억 미만으로 나왔던 금매 매물들이 엄청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시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던 어떤 기준이 되는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억 밑에서는 역시 찾고 있고요. 금매가 소화되고 나서 조금 가격을 올렸더니 또 조금 정체가 되는 분위기, 그렇다 보니까 다시 5억 근처에서 호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전세가 가격도 그냥 뭐 평균 수준인 것 같습니다. 송도가 전반적으로 뭐 늘 말씀드리지만 평당 1,000만 원 수준의 결정이 되더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쪽은 아무래도 평당 한 800 수준에서 결정이 많이 되는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월세는 2, 3천만 원대의 보증금으로 한 110에서 130, 그러니까 평균 수준에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퍼스트파크 15블럭입니다. 늘 제가 이제 뭐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리는 그 대장단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퍼스트파크 15블럭이 고가 아파트의 중심이 되고 있다, 어떤 기준이 되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총 15블럭은 5개 동으로 872세대가 돼 있고 13블럭도 850세대, 또 14블럭도 869세대에서 비슷한 세대가 이렇게 있어요. 총 2597세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평형은 26평형에서 43평형까지 다양한 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대부분은 30% 넘게 한 40% 정도가 84 타입입니다. 금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된 금매 가격은 9억 밑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9억 밑에 거래가 한 건 정도 되고 나서는 바로 9억 위에서 14, 13블럭 9억 근처에서 거래가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26평형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12월 달에 6억대 초반까지도 6억 한 5천 밑에서도 거래가 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7억 초반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 10% 정도는 가격이 좀 올라와 있어요. 9억대 거래가 되었더니 84 타입 같은 경우에도 한 10% 오른 10억 밑에 근처에서 지금 호가는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역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가격은 35평형 기준으로도 4억이니까 다른 단지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월세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이 없습니다. 월세 거래는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아무래도 근데 주변에 신규 단지들에 대한 수요가 더 많잖아요. 뭐 센트럴파크 3라든가 또는 그 옆에 이제 또 새롭게 5월달에 들어올 센터니얼이라든가, 그리고 그 옆에 작년에 들어왔던 프라임뷰, 이쪽에서 월세에 대한 수요는 조금 더 있고, 기존 단지에서는 금매가 나온다는 그 가격대의 매매나 또는 전세 이쪽으로 찾는 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309 아파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칸 타운 아이파크. 발음도 굉장히 어렵죠. 지금 이 아메리칸 타운 아이파크는 709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 10월 달에 지어진 비교적 최신의 아파트고요. 이쪽은
캠퍼스타운역 그 주변에 오피스텔과 더불어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교통이나 어떤 생활, 서울 접근성, 뭐 인천 도심 접근성 이런 걸 따진다면 굉장히 인기가 있을 만한 그런 아파트를 한번 가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아메리칸 타운 아이파크는 83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평형은 27평에서 68평까지 있는데 600세대 가까이, 그러니까 800세대 중에 600세대 가까이가 거의 이 30평대다. 그러니까 주로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2월 초에 여기가 한 6억 5천짜리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급매로 거래가 됐겠죠. 그런데 지금은 10% 이상의 호가에서 찾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송도 전반이 지금 급매 가격 대비해서는 적어도 10% 이상은 오른 가격대에서 현재는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매가는 7억 5천에서 7억 사이인데 아무래도 조금 7억 5천 쪽으로 붙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전세가는 역시 또 낮죠. 35평 기준으로 3억 5천, 그러니까 평당 1,000만 원. 그래 뭐그 정도다 볼 수 있겠고요. 월세는 조금 높네요. 그죠?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3천 5천에 한 160, 150을 찾고 있는데 이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들에는 아무래도 원투룸밖에 없잖아요. 원룸, 투룸, 1.5룸. 그러니까 작은 거 위주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뭐 방 3개, 뭐 욕실 2개의 큰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아파트 선호는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가격대에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캠퍼스타운역 근처에는 뭐 롯데캐슬도 그렇고요. 이 아메리칸 타운 아이파크도 그렇고 꽤 추천할 만한 아파트들이 있다.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호반서밋 아파트입니다. 아무래도 이 아파트는 이번 2월 달에 이제 준공받아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빼놓고는 사실 송도에 거래가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아파트 매매도 그렇고 전월세도 꾸준히 이쪽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송도 거래가 지지난주에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한 80여 건, 지난주에 한 60여 건이 됐다. 근데 이번 주는 한 30여 건밖에 안 됐다. 그거는 아무래도 휴일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절반은 거의 호반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가 뭐 매매 가격은 그렇게 뭐 좋다 하고 뭐 말씀드리기는 뭐 그렇습니다. 보통 가격이다. 35평 기준으로 주변 아파트들이 평균 6억 5천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 6억에서 6억 5천 사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아파트도 한 6억 정도 분양가가 뭐 옵션 확장비 포함해서 한 5억 정도가 되는데 한 1억 정도가 붙은 내외에서 현재 매매는 되게 거래가 좀 나고 있고요. 다만 이쪽이 전세가 융자가 없는 것들에 대한 전세 수요가 최근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2억 5천부터 시작해서 2억 한 7, 8천까지 그 정도 되던 것들이 지금은 전세 무융자 같은 경우에는 3억까지도 충분히 쫓아오고 있고요. 꽤 전세가가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 아파트 시세하고 비슷합니다만 약간 더 센 것 같습니다. 주변에 옆에 있는 뭐 아파트들, 오피스텔들이 3룸짜리가 많고 비슷한 사이즈가 많다 보니까 경쟁이 되는데 역시 이왕이면 월세는 새거를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격대가 조금 높지만 이 정도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송도 아파트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송도 3공구에 있는 아파트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무슨 아파트가 있다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공구에는 이 센트럴파크역과 인천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이쪽이 바로 센트럴파크 공원이 되겠고요. 그 앞에 바로 있는 것이 이제 센트럴파크 3차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이제 기존 단지들 중에서 바로 여기가 오늘 설명을 드렸던 송도 퍼스트파크 15블록 대장 아파트라는 그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뭐 여기 파크 애비뉴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 사원 아파트였기 때문에 이게 2021년도 여름부터 풀려가지고 뭐 최근 이제 거래가 좀 되고는 있는데 가장 높은 가격에 있고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장 단지는 이 라인으로 설명을 하면서도 대장 아파트는 주로 이 퍼스트파크 15블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인천대 입구역은 아시는 것처럼 늘 뭐 여기 호재로 설명이 되는 GTX-B 그 송도역 출발역인 인천대 입구역이 여기 있고, 이 근처에는 주로 이제 쇼핑몰들 롯데몰, 신세계몰, 그다음에 뭐 이쪽에 코스트코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랜드몰도 또 이쪽에 자리를 잡아서 결국 이쪽이 몰세권의 역세권, 그리고 여기가 공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세권의 환상적인 조합,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단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이게 학교 부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조용하고 되게 편안한 안정적인 어떤 주거단지의 위주가 맞습니다. 총 보시면은 이 최근에 뭐 들어왔던 프라임뷰 아파트라든가 기존의 또 마스터뷰 아파트,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들어올 센터니얼까지 해가지고 이쪽에 이 아파트들이 총 합해가지고 6,6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거의 대장단지를 빼기 힘든, 대장단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3공고에 대한 수요는 송도가 2030년까지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송도 3공고 아파트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송도 오피스텔 시세입니다. 송도 오피스텔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인천대 있고요, 캠퍼스 타운역 뭐 이렇게 했지만, 지난번에는 그 달빛 축제공원역 근처에 오피스텔도 보여드렸고요. 또 밑에 테크노파크역이라든가 지식정보산업단지역 그 근처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역을 중심으로 주로 오피스텔들은 형성이 돼 있고 인기는 역시 꾸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롯데몰 송도 캐슬파크 가장 어떤 기준점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또 인기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분위기는 알 수가 있겠죠. 혹시 시세나 이런 거를 알아보실 때는 여기를 기준점으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5평, 6평, 7평짜리도 전용 면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들 많고요. 일반적인 원룸보다도 작은 것도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세 수요는 1억 5천보다는 글쎄 1억 5천대에는 꾸준히 있고요. 1억 6천 정도에는 줘야 조금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원룸 기준입니다. 월세는 500에 한 65, 70 이 정도 되고 1000에는 조금 더 낮출 수 있겠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전입이 가능한 경우, 그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별히 학기 수요가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될 때쯤, 또 회사들 이직이 막 이렇게 끝나갈 때쯤에는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먼저 찾는 게 어떨까 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호반 서밋 빼면은 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호반 서밋 오피스텔 거기는 현재 뭐 많은 집들이 전월세가 나가고 입주를 했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3룸짜리 74 타입 이것이 아무래도 그쪽에는 제일 많잖아요. 매매도 최근에는 조금 됐고요. 그래서 분양가 2억 6천에 피가 4, 5천 정도에는 충분히 거래가 됐고요. 그러나 이 오피스텔은 전월세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1억 8천 정도, 융자 없는 물건이 역시 선호가 되고 있어서 그건 가격 조정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아까 타공구에 비해서는 좀 싸잖아요. 그죠? 8공구 쪽은 1, 2천대의 월세가 많고 3룸이라 하더라도 보증금이 그렇고 월세는 한 100만 원 내외. 그렇다 보면은 뭐 약간의 교통이나 이런 걸 이용한다면 굳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심 쪽 그쪽 말고도 충분히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호반 서밋 오피스텔도 꽤 인기가 있어서 꾸준히 체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거래 많이 돼서 물량 많이 안 남았을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송도 오피스텔 시세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주간 부동산 한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13대책 그 이후에 이것이 이제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택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실제로 어느 것이 바뀌었는지 해서 바뀐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3월 2일자부터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이 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당첨됐어요. 당첨된 주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청약을 할 때 처분 서약을 한 사람은 앞순위로 줘가지고 하는 그 처분 서약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처분 서약을 안 한 사람들은 후순위 배정을 받고 처분 서약을 한 사람들은 먼저 배정을 받게 되는데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되고 기존 주택은 6개월 내에 팔아야 됐었어요. 이번에 다 처분 의무를 이제 해제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번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잠깐 자세히 보시고 가실까요? 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그래서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폐지한다. 그래서 규제 지역이나 수도권 광역시 내에서 이제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추첨으로서 막 당첨이 딱 됐다. 그러면 기존 주택을 얼마? 아까 말씀드렸죠. 2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고. 그랬던 그 주택법 28조라든가 뭐 59조 이런 규칙을 개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약이 당첨이 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팔았던 것을 이젠 안 팔아도 된다. 특히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 이후부터 규제 지역이나 수도권, 광역시 이런 데 청약할 때는 주택 처분 서약 그거를 뭐 처분하겠다 하고 서약하고 안 하고 뭐 이거에 따라서 순위가 바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랬던 사람들도 이제는 주택을 안 팔아도 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흔한 표현으로 줍줍인 거죠. 무순위, 순위가 없는 청약이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단은 주택이 있는 사람은 안 됐었어요. 줍줍이. 또 하나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요 주택법의 19조, 26조에 이런 어떤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살았어야 됐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 있죠. 세대원 중에 누구도 집이 있어서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뭐 다른 집이 있어도 되고 다른 지역에 살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분양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해소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입니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을 폐지했다. 투기가열 지구 같은 데 내에서요. 9억을 초과하는 그 주택은 특별공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특별공급이 뭐냐면은 이 자녀가 많다거나 노부모를 모신다거나 또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로 이제 주택을 사는 사람들, 생초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특별공급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투기가열 지구에서는 9억을 넘으면은 그거를 특공을 대상을 삼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소위 말하는 둔촌주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다 넘으니까 분양가가 9억을 다 넘으니까 이런 특공 대상자들은 작은 평형밖에 살 수가 없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다자녀라면서요. 자녀가 많고 그러니까 가족이 많잖아요. 부모님까지 모시고 사니까 가족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뭐 특별히 대해서 당첨이 되게 하네 공급하네 막 그래놓고는 집은 조그만 거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좀. 그래서 그런 어떤 폐단, 잘못된 것을 바꾸는 그런 어떤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이번에 내게 되었다는 그런 뉴스가 이번 3월 1일자 바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 안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간 부동산 한 뉴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부동산 시세와 간략한 뉴스 정도 정리해드렸습니다. 제가 목감기도 걸린 것도 있고 거래일 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이터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보시면은 주변에 이 부동산 가격 바닥을 본 것이냐 하면서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누구는 사라, 누구는 아니다, 아직도 멀었다. 그런데 여태껏 제가 주장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본 논리는 똑같습니다. 특히나 전세 가격이 위로 붙고 이 갭이 줄여지지 않는 한 일반 실수요 투자뿐만 아니고 갭 투자 아직도 어렵습니다. 금리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지난주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아직 기존 잔액들에 대한 대출금리는 높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공급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1번 전세 가격의 문제, 공급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아직 추세를 조금 더 봐야 하지 않나입니다. 다만 실수요자라면 여기서 빠져야 얼마 빠지겠느냐? 그거는 1차적으로 지난번에 빠졌던 한 지금보다 10% 정도 밑에인 그 가격대면 실수요자들은 아마 또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격에서 계속 부딪히게 될 것이고 나는 집이 필요한데 계속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필요하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지금쯤은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금매 가격인 그 10%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미래의 가격이 많이 뜰 것을 보면서 또 대출까지 일으켜서 사기에는 아직은 부담스럽다. 언제 제가 모든 것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거니까 미국의 금리가 안정이 되고 달러가 안정이 돼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물가 관리가 되는 그런 것을 확인하고 사셔도 된다예요. 절대적으로 지금은 집을 사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단지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알고 싶은 단지나 내가 사는 단지는 없다 연락을 주시라니까요. 그럼 제가 더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이 시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가 잘못 알고 있다 의견 주실 분들도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특히 몸 관리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낭낭한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송도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